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을 우선하고 통일은 장기 과제로 미루는 실용적인 대북 정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 간 신경전이 노출되기도 했죠. 자, 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최근 민주당의 한반도 평화전략위원회에 합류하신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아,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모르죠 지금 제가.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어떤 역할을 하실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모르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아니 전략위원회라고 하니까 예. 뭐 전략 문제 관련 토론 같은 거 하는 그런 역할이겠죠. 무슨 뭐 거기서.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전화를 해서 예. 참여해달라고 하길래 예. 하겠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내가 무슨 거기서 뭘 토론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예. 대북 정책의 주도권은 통일부에 있다 이렇게 힘을 실었는데, 자, 이 문제는 좀 교통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원래 그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예. 외교부가 주한미국 대사관과 그 한편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대통령이 끊은 셈이죠. 예. 자, 그런데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외교부가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끊은 겁니다. 아, 외교부가 가져가려고 했던 거를 대통령이 교통 정리를 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미국에는 통일부에 대응하는 부처가 마땅치 않아서 접촉 창구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예. 미국의 NSC 보좌관, 그거 카운터파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가 국무부, 외교부는 국무부하고 얘기하고, 예. 우리 국방부는 미국의 전쟁부, 요즘 이름 바꿨어요. 우리 전쟁부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 통일부 상대는 북한에만 있고 미국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도 통일부가 통일 문제 내 대북 정책 관련해서 미국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할 때만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 미국의 NSC 보좌관은 한국의 카운터파트가 정확치가 않죠. 뭐 안보실장이 그걸 자임을 하고 나서는데 NSC의 상임위원장이 통일부 장관으로 되면은 그거는 안보실장은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평화포럼 자담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보실 차장이 참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좌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NSC가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에서 생겼는데 NSC 상임위원회가 예. 그때는 이제 그 위원장이 통일부 장관이었고 그건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차관급은 거의 못 들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예. 윤석열 정부 때 그 차관급을 3명을 그쪽에다 안보실 밑에 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NSC에 말하자면 정위원 자격으로 똑같은 장관급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발언하게 만든 게 그게 잘못됐다고 한 거죠. 아, 차관급인데 들어와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발언하고 막 말하자면 결정할 때 투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발언권 행사하면 자연히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예,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NSC 상임위원장은 원래 통일부 장관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정부실장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대북 정책을 논의할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추진을 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고 결론 삼아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가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그랬죠. 예. 그 얘기는 안보실장이 그동안에 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회를 흔들던 것을 갖다 와서 이제 그만하고 다시 예. 이제 차관급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 장관들만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대북 정책이나 또 대미 정책이 결정되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통일부 외교부가 한 테이블에서 대북 정책을 논의하면 부처 간의 소통으로 좀 어떤 이견 차이가 좁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터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무슨 국정원, 외교안보 부처, 안보실까지 포함해가지고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정리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가지고 주한미국 대사관이든지 국무보고 얘기를 해야지. 예. 우리 내부의 의견이 결정되기 전에 대통령 보고도 안 하고 예. 미국하고 먼저 얘기를 시작하면 미국이 판을 흔들면서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우리 내부 협의를 먼저 끝내고 한미 협의를 해야 된다. 선 내부 후 한미 및 그 순서를 얘기한 건데 자꾸 이해가 잘 안 되는지 기자들도 질문을 많이 하대요. 자, 우리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잖아요. 예. 자, 통일부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교부와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대북 정책은 사실은 그전에는 외교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예. 대북 정책이 정해지면 그거를 이제 외교부에 말하자면 통보해서 미국한테도 알려주고 협조를 구해라 하는 정도로 그렇게 관계를 끌고 갔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통일부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도록 교통정책을 해주셨고.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통일부의 힘을 완전히 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아니 대북 정책은 통일부 거예요. 외교 정책은 외교부 거고. 예. 외교부가 왜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럽니까? 예.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본인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북미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간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얘기 잘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북이 먼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때 대북 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매우 겁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풀고 가려면 우선 그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니까 예. 먼저 당신이 북미가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길을 닦아놓으면 한반도 또 주변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길을 닦아놓으면은 예. 그게 이제 피스메이킹이죠 그게. 예. 그래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길로 남북 관계를 그 길 위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예. 페이스메이커라는 얘기는 미국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예. 뒷바라지 한다는 얘기는 무슨 심부름을 한다는 북한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소위 이 카드라고 그럴까 보따리를 이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북한을 잘 아는 한국의 통일부가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페이스메이커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러 갈 때 들고 갈 보따리의 내용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주는 역할입니다. 예. 자, 통일부에서 평화 특사를 신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페이스메이커 보좌 역할을 맡긴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네. 자 기존에 외교부에도 북핵 수석 대표가 있습니다. 역할이 중첩된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역할은? 다르죠. 그때 북핵 수석 대표는 북핵 문제 관련 6자 회담이 열리고 있을 때 예. 한국 측 대표였었죠. 예. 남북, 미, 중, 러일 이렇게 6국이 베이징에서 2003년 8월
8월 달부터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2008년 12월까지 명맥을 유지했는데 예. 그때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북핵 수석 대표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회담이 안 열리니까 북한 외교부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그 관리는 없죠. 예. 그래서 역할이 중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아니 북핵 문제 관련 국제 회담이 다자 회의가 열리면은 그때는 수석 대표를 외교부 관리가 해야 되지만 예. 남북 간의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통일부가 당연히 수석 대표가 되고 전략도 그쪽에서 정리해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평화 특사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남북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 우선 첫째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쳐야 되고 예. 그게 평화 특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죠. 예.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나 일본 또는 미국이 움직여 주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는 외교부 같이 움직여야죠. 예. 지금 최근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우리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하고 접촉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이런 움직임, 이런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지금 먼저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또는 미국이 남북 관계 그 발전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식으로 순서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 북미 정상회담, 예. 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주변국들의 협조 이런 식으로 틀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선 북미 정상회담 후 주변국들의 협조 이렇게 가셔야 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렵다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북한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지금 없습니다. 없죠. 예. 그걸 북한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달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하는 얘기야. 예.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자연히 남북 간에도 얘기가 시작될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거기가 바늘구멍이 됩니다. 예. 자, 혹시 내년 1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계획이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를 고리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좀 틀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없죠.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잘 좋게 만날 수 있도록 중국도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대로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와야 될 보따리에 이건 최소한도 담겨야 김정은이 회담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예.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식으로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바로 페이스 메이킹입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장관님 지금까지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지만 계속 영어 속담인가요? 두드려라. 계속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지니 하는 예.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예. 계속 두드려야죠. 두드려라.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좀 달라질 겁니다. 예. 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남북 대화가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성공해야 돼요. 예. 일단 선제 조건은 북미 정상회담이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예. 트럼프 대통령대로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시셔야 했는데 바로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먼저 잘 하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하고 예. 그 뒤에 거기다 얹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해서 또 별도로 직접 접촉도 하고 북한하고 예. 접촉 노력도 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돌아서 북한을
움직이도록 하는 외교를 전개해야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접근 그렇지. 허용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저기 업무보고 상황을 직접 텔레비로 봤는데 예. KTV에서 중계하니까 그건 뭐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노동신문이나 뭐 그쪽에 무슨 또 무슨 신문이더라 그런 거 있고 흔들릴 그런 정도는 지났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휘둘릴 정도 국민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